젊을 땐 몰랐다. 60년 대생, 국민연금 1세대의 잔혹한 노후 현실. 사실 저도 한때는 연금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와 닿지 않았어요. 어렸을 땐 그저 꼬박꼬박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까울 때도 있었죠. 나중에 노후에 받을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막상 직장에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고 나이가 50 중반, 60에 접어들면서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년 후에 뭐 하지?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아픈 날이 많아지면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고민이 쌓이면서 말이죠. 60년 대생은 국민연금 1세대라고 불릴 만큼 연금 제도가 자리 잡는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라 사실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노후를 미리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막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글에서는 60년 대생이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한 상황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혹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보고 싶어요. 꼭 60년 대생이 아니더라도 지금 3040대인 분들이라면 미리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리가 될 수 있겠죠. 연금 제도와 현실의 간극, 그리고 여기에 드는 감정과 고민을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실제로 주변에서 보고 들은 3가지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자영업 30년 만에 찾아온 공백 -4개 남은 건 구멍난 통장뿐이네. 먼저 제 지인 중에 박 사장님 가명 이야기를 해볼게요. 60년대 초반생이신데 20대 후반부터 분식집으로 시작해 식당업에 뛰어들었어요. 자영업을 하면 사실 국민연금 보험료 내기도 빠듯하잖아요. 장사 초창기에는 손이 모자라서 가족들도 끌어들여야 했고 카드 단말기며 가게 보증금, 재료비 지출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니 연금이니 뭐니 챙길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서는 그래도 국민연금은 드러나야지라는 생각이 들어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처음 시작 시점이 남들보다 늦었으니 납부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았고 중간중간 장사가 어려울 때는 몇 달씩 밀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정산까지 잘 마치면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리라고 믿었죠. 문제는 식당 운영이 생각처럼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내가 몸만 성하면 장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50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휘청대니 몸이 더 이상 받쳐주질 않았대요. 가게는 결국 정리해야 했는데 나가야 할 빚이 생각보다 많아서 권리금이나 퇴직금 같은 건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막상 손에 쥐게 된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영업자다 보니 국민연금은 매달 80만 원 남짓. 월세를 내고 나면 식비, 공과금, 병원비를 감당하기조차 빠듯하죠. 젊을 땐 정신없이 일하면 언젠간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정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은 자꾸 바닥나니 이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사장님은 이렇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영업으로 30년 넘게 일했지만 결국 연금은 너무나 작고 불규칙적인 납부로 인해 돌아오는 결과물도 왜소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2. 30년 직장 생활의 성과 마이너스 월급쟁이가 왜 노후 파산을 걱정하냐고? 세상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 두 번째 사례로는 60년대 중반생인 김 부장님 가명을 소개할게요. 대기업에 20대 중반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꼬박 월급 생활을 했어요. 국민연금은 당연히 따박따박 들어갔고 직장연금 퇴직연금도 어느 정도 준비돼 있었죠. 겉으로 보면 준비된 은퇴 생활을 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김 부장님이 50대 후반에 예상치 못한 구조 조정을 맡게 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희망퇴직을 받고 나와야 했죠. 정년까지 남은 몇 년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몇 년이 재정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나 주택 자금 때문에 저축은 생각만큼 못했고 중간중간 대출을 받기도 했어요.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 일부를 쓸 때도 있었고요. 결국 희망퇴직으로 손에 쥔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주택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였어요.
남은 금액으로는 뭔가 사업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나이 50 후반에 갑자기 새로운 업종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죠. 더구나 사업에 실패라도 하면 남은 재산은 완전히 깡그리 날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컸고요. 회사에서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없으니 생활비 줄이기가 가장 큰 과제가 됐어요. 국민연금 수령 시점도 아직 몇 년은 남았고 그걸 받는다 해도 월 100만 원 안팎이니 충분치 않죠. 회사는 큰 울타리였는데 그 울타리가 갑자기 사라지니 한순간에 빈손이 되더라는 게 김 부장님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이 사례를 보면 대기업 다니면 노후는 걱정 없지 않느냐? 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알 수 있어요. 장기 근속했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이나 예상치 못한 퇴직이 닥치면 순식간에 경제적 불안정 상태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3. 불안이 만든 무리한 투자, 마이너스 안정된 노후를 바란 죄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60년대 말에 태어난 안씨 가명 이야기예요. 안씨는 비교적 안정적인 공기업에서 근무했고 국민연금 역시 꼬박꼬박 채워가며 납부했어요. 문제는 노후 불안 때문에 시작된 부동산 투자였죠. 한창 40대 후반일 때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이 참 많이 들렸다고 해요. 실제로 그 시절 집값이 꽤 오르면서 운 좋게 부동산으로 목돈을 만든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씨도 저축해둔 돈에 대출까지 끼고 무리하게 아파트를 한 채 더 샀어요. 계획대로라면 전세를 끼워서 월세를 받으면서 대출 이자를 갚고 주택 가격 상승까지 노리겠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만은 않잖아요. 시세가 내려가거나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대출 이자만 왕창 나가는 상황에 몰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 목돈이 묶여버리고 정작 본인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여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나마 안정적이던 공기업에서도 조기 퇴직 기회가 생겨서 나왔는데 이후 재취업이 제대로 안 되니 월 이자와 생활비로 통장 돈이 계속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안 씨는 남들은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다고 하니까 나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 무리한 투자였던 것 같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길 기다리며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일 길을 찾고 있지만 노후에는 기다릴 시간이라는 게 의외로 많지 않아요. 병원비나 생활비는 당장 필요하고 소득은 뚝 끊겨버리니까요. 이게 다 불안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쓰인다고 해요. 잔혹한 노후 현실, 그럼에도 준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위 사례들을 보면 국민연금 1세대라더니 연금만 믿고 있다가 결국 이런 꼴이 되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초고령화되고 이렇게 급격히 경제가 변동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 부모 세대는 농경사회에서 어렵게 살다 보니 지금의 60년대생은 그나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란 건 맞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와 사회 구조 변화가 한 번에 몰아친 첫 세대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은퇴를 했든 아니든 지금부터라도 내 재정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면 작은 돌파구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 늦추는 대신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죠. 연기연금 제도. 당장의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수령 시점을 15년 정도 미루어 매달 지급액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또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다른 연금 상품들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해요. 이미 가입해 두었다면 중간에 해지하기보다는 연금 수령까지 가져가서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게 중요하죠. 무엇보다 가족과의 대화가 필수예요. 대부분 부모 세대는 자녀가 독립해도 서로 얽혀있는 경제적 관계가 많잖아요.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심지어 손주 돌봄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서로의 계획과 상황을 솔직하게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 앞서간 시행착오가 남긴 교훈. 60년 대생들이야말로 국민연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착오를 몸소 겪은 세대일지도 몰라요.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홍보나 교육이 부족했고 과거에는 월급이 높았더라도
중간중간 연금이 끊기거나 이직으로 납부 이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자영업자라면 더욱 상황이 복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야기가 꼭 암울하기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60년 대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7080년 대생, 나아가 90년 대생까지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이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속해서 배우고 일해야 한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같은 말들은 막상 닥쳐봐야 실감하는 법이니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이라도 노후 준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일찍부터 가르치고 연금 제도를 발전시키며 실질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개인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는 걸 조금 더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60년 대생 선배님들의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니까요. 마무리하며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노후가 길어진다는 게 인생에서 2막, 3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고 건강도 뒷받침돼야 하죠. 준비 없이 맞이한 긴 노후는 잔혹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60년 대생들은 국민연금의 첫 세대이기도 하고 동시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맞은 세대이기도 해요. 부디 지금이라도 현 주소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는 대비를 하나씩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더 늦어질 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60년 대생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뒤를 잇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야 할 건 불안 없는 은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은퇴 준비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살피고 조금씩 바꿔나가면 언젠간 그 흔들림이 적은 노후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젊을 땐 몰랐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라는 말이 더 이상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60년 대생 선배님들이 겪은 시행착오가 훗날 후배 세대들에게는 더 나은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